안녕하세요, 리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대출이 절대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오피스텔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10억 원을 승인을 진행을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고시원 건물도 1층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은행 측과 잘 논의를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대출받기 어렵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절대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법률적인 근거와 은행 심사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건물이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지어지거나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한 경우 내부에서 용도와 다르게 사용을 하거나 이 용도와 맞지 않게 용도 변경을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위반 건축물이란 건물 전체가 불법 건물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도면과 실제 건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간단한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간판, 옥상 불법 구조물,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증축, 용도 변경,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심각한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반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나중에 은행 대출 심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미리 이 부분을 위반 건축물이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됐는지 원상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는지 좀 더 세심하게 보신다면 원상복구 후에 수익은 얼마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원상복구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위반 건축물은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반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에는 위반 건축물 여부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 여부는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만 표시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은 언제든 시정 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이행강제금도 나오고요. 이행강제금도 요즘은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은 당연히 담보 가치 평가를 할 때 감점 요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은행의 심사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은행 심사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행은 대출을 심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여기서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위반 건축물 여부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경미한 위반은 불법 간판이나 조립식 구조물, 건물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물들입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LTV를 약간 낮추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대한 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불법 증축을 하거나 구조 변경을 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용도 불일치처럼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철거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경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고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논의를 하고 또 은행 담당자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크고 만약에 시정이 어려울 정도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거절이 될 수도 있겠죠. 은행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은행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은행도 워낙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겪으셨다 보니까 지식도 풍부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 담당자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출 10억을 진행을 했을 때는 거절되는 은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은행 측과 잘 논의를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은행 담당자 분도 이런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이 이해도가 높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매를 해드리고 대출 10억 원을 진행을 하게 된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분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이거 대출 절대 어렵다고 하던데 그분은 건물도 상당히 많이 지으셨던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희가 이렇게 대출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나올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인도 서류적인 부분을 또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이제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일까지 승인이 지금 다 잘 났고 잔금일까지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인 대표님은 매매가 19억 원에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대출 10억 원을 활용을 하셔서 실투자 금액은 대략 취득세까지 보증금 빼시고 하셨을 때 대략 한 10억 원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요. 월세는 만실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셨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거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반의 경중, 시정 가능성, 담보력, 상환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출 실행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출이 가능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대출 아예 없이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 받으시는 건 좀 어려우시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반공제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신탁 대출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탁 대출을 활용을 했을 때는 매매가 대비 60%의 대출 가능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빼신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임대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 당연히 되시죠. 근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혹여나 차주의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거절이 됐을 때는 서로 위약금 없이 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부분을 문구로 달아드리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승인이 안 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래서 조건부로 계약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잘 진행을 해서 운영도 잘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위반 건축물인데도 대출을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장을 열람을 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경미한 위반이다라고 하시면 대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보완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은행을 문의를 해서 조건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주의 신용이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다고 하면 승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위반 건축물과 대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경험담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실전 사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